자, 우리 이제 확인 문제 뒤에 그 9번, 10번 하고요. 그다음에 수로 논리 쪽에 확인 문제도 쭉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그죠? 자, 94쪽에 9번이고요. 9번 먼저 보시면. 자, 역시 이거죠. 전제를 주고 나서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물론 문장 논리에서 언제나 그 결론만 묻는 건 아니고요. 문장 논리에서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결론 주고 나서 필요한 전제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보니까 일단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야겠죠.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도시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선정과 관련해서 다음 사실이 밝혀졌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전제가 쭉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부터 한번 정도를 해보죠. 그러면 첫 번째 전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1번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그죠? A이면 B. 그죠? 요건 괜찮죠? A이면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잘 끊어야 되죠? 어디부터, 주어부터 서술어까지 끊어야 돼요. 그러면 주어부터 서술어까지가 어디예요? B와 C가 모두 선정된다를 뭐 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B와 C가 모두 선정된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B and C. 근데 그게 뭐?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표시해야 될 거고요. 항상 주어부터 서술어까지 B와 C가 모두 선정된다를 뭐 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적어도 한 도시는 선정된다는 것은 B 또는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B가 선정되거나 D가 선정되거나 둘 다 선정되거나 이게 적어도 하나가 선정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제는 어떻게 갑니까? not C면 뭐? not D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2번 같은 경우는 이 형태 그대로 활용하는 게 조금 불편하니까 아예 그냥 바꿔놓고 시작할까요? 편하게. 그래서 요거 2번 전제를 듬으로 간 규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not B 또는 not C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다 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은 이렇게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선택지 1, 2, 3, 4번 보면 모두 다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조건문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건 가정한 다음에 전건이 참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후건이 연결되는지 그거 확인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선택지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뭐 가정해야 되죠? 5번으로 갑니다. 어떻게? 그렇죠. not A이면. 그죠? 그러면 not A이면이라고 했을 때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A하고 연결되는 게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는 없는데 not A는 1번에 뭘 부정한 거기 때문에 정권을 부정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타당하게 끌어낼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1번은 더 이상 펼칠 필요도 없네요. 그죠? B와의 관계에서 끌어낼 수 있는 거 없고요. 날리면 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다고 하세요, 빨리. 그죠?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이런 거 공부할 때 보면. 그죠? 심지어는 이런 거 자꾸 하다 보면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 조건문 같은 거 보면서 막 타당성 판별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죠? 자, 미쳐가는 거죠. 슬슬 미쳐가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가정 뭐 해야 돼요? B가 선정되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뭐 가정해야 돼요? not B이면 5번이라고 할게요. 4번 다음에 not B이면 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연결고리 한번 잡아봅시다. 확실하게 끌어낼 수 있는 건 몇 번으로 가서요? 그죠? 1번으로 가게 되면 그죠? not B가 1번에 뭘 부정한 거예요? 후건을 부정한 거예요. 그럼 일단 타당하게 끌어낼 수 있는 건 확실하게 뭐가 되는 거예요? not A까지는 끌어낼 수 있는데 not A 끌어냈을 때 2, 3, 4번에서 더 연결되는 골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다 끌어내보면 3번도 관련되는 게 있기는 있죠. 그죠? 뭐예요? 지금 5번하고 3번을 관련해보면 그죠? 일단은 not B라고 가정하게 되면 뭐까지 끌어낼 수 있기는 한가요? 그죠? D라는 거. B 또는 D인데 not B니까 D는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뭐와의 관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C와의 관계, 이렇게 not D라고 잡으니까 지금 그렇죠. 하나 나오기는 하네요. 그죠? 지금 방금 나온 7번과 몇 번에서 4번에서 이 D가 4번에 뭘 부정한 거예요? 후건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후건 부정하면 정건 부정에서 뭐가 나오죠? C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건
B가 선정되지 않으면 C는 오히려 뭐 됩니까?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서는요, C가 선정되지 않는다는 건 그죠? 틀린 거네요. 그죠? B가 선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C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죠? C가 선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진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바로 가보죠. 자, 뭐 가정해야 돼요? D가 선정되면,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D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권 가정에서 정권을 참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5번하고 몇 번? 4번이 연결됩니다. 그죠? 그래서 5번하고 4번을 연결하면 D가 4번에 뭘 부정한 거? 후권을 부정한 거니까 정권 부정에서 뭐가 나와요? 예, C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나올 수 있는 거 있나요? 그렇죠. 지금 방금 나온 6번의 C하고 몇 번 연결하면 2번 연결하면 2번 우리가 이미 드무르간 규칙으로 바꿨죠. 그러면 이 C가 뭘 부정하는 겁니까? 나 C를 부정하는 거니까 뭐 하나만 남아요? 나 B.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결론에 도달했네요. D와 B의 관계. 그러면 D가 선정되면 B는 선정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이 참인 진술이 되는 거고요. 괜찮죠? 보입니까? 예, 차분히 일단 목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D를 가지고 B까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해가지고요. 연결되는 고리를 하나씩 추적해 나가면 되는 거죠. 원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 자, 그다음에 4번까지 마저 해볼게요. 4번까지. 여기까지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4번까지 마저 해보면 선택지 4번이요. 자, 역시 똑같네요. 뭐죠? D가 선정되지 않으면 똑같은 조건문이고요. 그러면 뭐 가정해야 돼요? not D이면 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단은 not D라고 가정했을 때 연결되는 고리가 뭐가 있기는 해요? 3번이 있기는 하죠. 그죠? 5번과 3번에서 B 또는 D인데 not D니까 뭐가 나옵니까? B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에 대한 거예요? C에 관한 건데, 지금 그렇죠? 지금 방금 나온 6번하고 몇 번 연결하면요? 2번 연결하면. 그죠? B가 not B를 뭐 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거니까. 그죠? 이거 부정하면 뭐밖에 안 남아요? not C밖에 안 남아요. 그죠? 그러면 D가 선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C도 선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확인할 수 없는, 그죠? 타당하지 않은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차곡차곡 전제를 이용해서 최종 목표점으로 다가가면 되는 거고요. 자, 10번은요, 요거 짧기는 하지만 이거 조건을 잘 봐야 되는 게, 10번 문제가 만약에 안 풀렸다면은요, 요거 놓친 정보가 하나 있는 거죠. 뭐냐면, 보세요. 문제 형태는 똑같아요. 반드시 참인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주어진 내용을 봤더니 이런 게 나와 있네요. 교수 갑을 병정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을 뭡니까? 위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정도 안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넷 중에 분명히 적어도 한 명을 위촉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정을 위촉한다는 얘기가 없어도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병도 아니라면 적어도 한 명은 위촉해야 되니까 갑을 병이 아니면 자동으로 누구 위촉되는 거예요? 정이 위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조건을 간과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전제에 1번, 2번, 3번으로 주어져 있고요. 이것도 차분히 한번 접근해 보죠. 그죠? 먼저 1번 전제 어떻게 갑니까? 만들어 주세요. 갑, 앤드, 을, 이면, 뭐, 병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갑, 앤드 모두 위촉되면 병도 위촉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어떻게 합니까? 병이 위촉되면 뭐? 정도 위촉된다. 그죠? 그러면 병이면 뭐? 정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not 정은 위촉되지 않는다. 일단은 4명 중에 1명은 반드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고 시작할 거고, 일단 우리가 전제 자체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부정, 낮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정돈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일단 몇 번하고 몇 번에서요? 3번과 2번에서 뭐 끌어낼 수 있어요? 낮병. 이렇게 끌어낼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방금 봤던 4번이 1번에 뭘 부정한 거예요?
후권을 부정한 거니까 정권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갑, 앤드, 을을 뭐 할 수 있어요? 부정하는 건데 이거는 듬으로 간 규칙으로 풀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갑이 아니거나 또는 뭐 나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정돈이 어느 정도 되네요. 4명 중에 누구하고 누구는 위축되지 않아요. 정하고 누구, 병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예 얘네는 후보군에서 빼야 되는 거죠. 정하고 병은 위축되지 않고 그러면 이 조건에서 만약에 한 명은 위축되는 거니까 갑이 위축되지 않으면 누가 위축되겠어요? 을이 위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을이 위축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누가 위축되는 거겠어요? 갑이 위축이 되는 거겠죠. 그 생각을 좀 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가볼게요. 1번에 갑과 병 모두 위축된다라는 거. 이거 끌어낼 수 있나요? 갑과 병 모두 위축된다? 누가 위축되지 않아요? 병이 위축되지 않잖아요. 1번은 우리가 바꿔보면 갑 앤드 뭐 병인데 일단은 뭐가 참이 아니에요? 병이 참이 아니니까 연원 이 전체는 참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은 안 돼요. 네, 2번에 갑이 위축되지 않으면 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6번으로 가죠. 정권. 자, 뭐가 위축되잖아요? 갑. 갑이 위축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야 돼. 일단 누구하고 누구는 위축이 되지 않나요? 병하고 정은 위축되지 않고 거기다가 누구까지 위축되지 않는다면 갑까지 위축되지 않는다면 생각해야 되는 건 적어도 몇 명이 위축돼야 돼요. 한 명이 위축이 돼야 되니까 아니 그럼 셋 제외하면 남아있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조건을 잡으면 2번이 답이 된다는 거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일단 뭐 갑이 위축되지 않았을 때 을이 위축되지 않을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적어도 뭐 한 명은 위축이 되기 때문에 병 날리고 정 날리고 갑까지 날리게 되면 남아있는 게 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해볼게요. 6번으로 갈까요? 조건문이죠. 누가 위축되면 을이 위축되면 그러면 뭡니까? 을이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바로 끌어갈 수 있죠. 몇 번하고 연결할 수 있나요? 요거 을이 위축되면 몇 번? 5번하고 연결을 하면 그죠? 예, 6번하고 5번 연결하면 을이 을을 부정하는 거니까 뭐만 남아요? 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을이 위축되면 누구는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갑은 위축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이 5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3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정과 을 누구도 위축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정도 위축되지 않고 누구도 을도 위축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죠? not 정 and 뭡니까? not 을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주어진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죠? 병하고 정 이렇게 빠지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병정 빠지고 적어도 한 명이 위축된다면 누구나 누가 위축돼야 돼요? 갑이나 을이 위축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정은 일단 위축되지 않고요. 을이 확실하게 위축되지 않는다는 주어진 조건에서 끌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것만 가지고서는 을은 위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상황만 가지고 본다면. 그죠? 물론 우리가 3번의 전제 가지면 을이 위축되면 갑이 되지 않는다는 나오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생각한다면 을은 위축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죠. 연원의 형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끌어내면 되고요. 복잡한 조건은 아닌데 가끔 문제가 변형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전제로 주어지는 거 말고 해설이나 설명 속에 또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있을 때 놓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95쪽에 이제 수로논리 쪽의 문제입니다. 수로논리 쪽에 우리가 크법으로 푸는 건 1, 2차 예시 문제는 남았고 지금 25년 9까지 9급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지방지 9급에서는 수로논리의 형태로 나오기는 했는데 존재 양화사를 쓰는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문장 논리처럼 풀리기는 합니다. 그죠? 그거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1번은요. 전형적인 크법으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뭐 깔끔하게 한번 지우고 볼까요? 아이고 덥다. 그래도 우리 한 3, 4주 바짝 하면은 추석 때는 좀 그렇죠. 그래서 3, 4주 바짝 하고 추석 때 연휴가 기니까 우리 수업이 한 2주 없을걸요?
공시적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밀렸던 공부 좀 빡빡하게 잡아서 하면 되겠죠. 그렇죠. 되게 좋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렇게 텀이 있을 때 내가 모자란 거 확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연휴가 좋은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막 10일 연속 쉴 수 있는 추석이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오던데. 제가 20대 후반에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이렇게 한 10일 이렇게 이어지는 막 개천절 끼고 막 주말 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있는데, 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맞이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한 번 더 맞이하실 거고, 저는 한 번 더 이런 추석이 올 때까지 살아있을지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중간에 텀이 있어서, 그때 되면 열심히 예상 문제 만들고 집중해서 저도 좋습니다. 그죠? 딴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문제만 막 책 읽으면서 만들면 되니까. 자, 봅시다. 이거 보니까 수로 논리의 형태고, 하나, 둘, 셋, 뭐예요? 3단 논법. 그러면 무슨 법 쓸 수 있다? 크법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기호화해보죠.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일부는 그랬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그냥 쓰죠. 뭐? 노이면 뭡니까?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니까. 그러면 아니다는 환질해서 어떻게? not 일 이렇게 써야겠죠. not 일자리. 이렇게 그죠? 일자리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를 not 일자리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뭐예요? 공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모두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굳이 따로 표시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러면 공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슨 형태를 맞춰야 돼요? 중개념의 형태를 맞춰서 연쇄적으로 이어야 되는데 반복되는 건 뭐예요? 일자리고 요 형태를 맞춰야겠죠. 다만 살짝 센스를 발휘해보면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크가 붙으면 그대로 위치 바꾸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위치 바꾸기 하면 어떻게 돼요? 크, not, 일이면 뭐? 노. 그죠? 크가 붙었을 때는 그대로 위치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크, not, 일이라고 하면은 얘하고 중개념이 똑같아져요? 안 똑같아져요? 똑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네. 그죠? 이거 바꾸지 말고 이거는 지금 크가 안 붙었으니까 위치 바꾸면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무슨 형태? 대우의 형태로 바꾼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not 1이면 뭡니까? not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오네. 그죠? 보세요. 크 노이면 뭐가 되고 그죠? not 1이고 그 다음에 그대로 꼬리 물고 not 1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not 0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뭐가 되는 거죠? 크노이면 뭐? not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풀게 되면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중 뭐? 일부는 어디에? 공직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중 일부는 공직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진술 찾으면 되는 거죠.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복잡하게 접근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걸 무슨 법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크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죠? 크법 이렇게 부르면 되고 다만 이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선생님, 수로논리 연역법 배웠는데 적용해서 풀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가능하기는 해요. 가능하기는 한데 사실은 수로논리에서 연역법으로 풀게 되면 이거는요. 보통은 결론이 이미 주어져 있을 때 걔가 타당한가 아닌가를 점검할 때 쓰는 방법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수로논리의 연역법으로 풀게 되면 조금 복잡해지는 게 제가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푸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원칙으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한 문제만. 자, 해보면 그러면 첫 번째 전제는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가는. 그죠? 1부는 그랬으니까 어떻게 잡습니까? 존재. 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no x and 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서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표시해 보면 모두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보편.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뭐이면 0x이면 이렇게 가야 되죠. 0x이면 뭐다? 1x이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보면 우리가 가능하죠. 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게 존재한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사례가 적어도 몇 개는 있다? 하나는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 그 사례를 우리가 뭐라고? A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No A and 뭐가 되는 거죠? Not 1A. 그죠?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2번은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X 자리에 뭘 넣어도 성립하나요? A 넣어도 성립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 바꿔보죠, 먼저. 그러면 2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A이면 뭐? 1A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풀어볼게요. 3번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건 No A도 참이고 뭐도 참이에요? Not 1A도 참이에요. 그러면 4번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Not 1A가 참이다. 요거 끌어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5번과 4번을 보면 Not 1A가 4번에 뭘 부정한 거예요? 후건을 부정한 거니까 뭐가 나오죠? Not 0A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끌어낼 수 있는 건 뭐도 참이고 뭐도 참이라는 거예요. No A도 참이고 Not 1A도 참이고 뭐 Not 0A도 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1A와 그 다음에 뭡니까? No A는 끌어냈으니까 새로운 사실을 접근을 해본다면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No A도 참이고 뭐도 Not 0A도 참이다. 둘 다 참이니까 No A and 뭐 Not 0A.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만족하는 A라는 사례가 하나는 있다는 거니까 존재 기호 넣어서 뭐가 가능한 거죠? 존재해가지고요. 어떻게? No X and 뭐 Not 0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서 공직에 관심이 있지 않은 사람이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중 일부는 공직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연역법으로 풀 수 있기는 한데 이걸 우리가 이런 거죠. 1번이 결론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전제를 따라서 결론에 주어진 결론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파악할 때는 유용한데 이렇게 결론 자체를 비워놨을 때는 어때요? 따져야 될 게 많죠. 그래서 연역법으로 푸는 게 충분히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냥 뭐 하는 게 낫다? 크법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 제가 왜 이거 보여드리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텐데 제가 매번 이 강의를 하고 선생님 이거 연역법으로 푸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 항상 나옵니다. 뭐 순수한 호기심 차원이기는 하겠죠. 근데 가능하지만 방금 우리가 했던 크법과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복잡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가능하지만 그냥 참고 삼아 가능하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우리는 정원 3단 논법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건 크법으로 풉니다. 그렇죠? 크법으로. 자, 그다음에 2번은 보세요. 2번.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이거 3단 논법의 형태가 아니죠. 그죠? 지금 게다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추가해야 할 것은 그랬으니까 뭐 찾는 거예요? 전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크법으로 푸는 것도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범주는 뭐죠? 문학, 자연, 그 다음에 뭐 예술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 보세요. 전제가 하나, 그 다음에 뭡니까? 둘, 그리고 추가해야 되는 전제가 뭐? 셋, 그 다음에 뭡니까? 결론이에요. 무슨 논법의 형태가 아니에요. 3단 논법의 형태가 아니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풀라고요? 벤 다이어그램이 속이 편해요. 그죠? 정원 3단 논법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행스럽게도 범주는 3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죠. 차분히. 자, 결론은 이미 주어져 있고 이 결론이 참이되도록 하기 위한 전제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범주는 크게 3개고요. 잘 보입니까? 네, 그죠? 잘 보이죠? 그래서 일단 맨 처음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문학. 그 다음에 뭡니까? 자연. 이렇게 가보죠. 마지막 빨간색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하나? 예술. 그러면 첫 번째 전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표시할 수 있죠? 그러면 문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미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전제.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범주가 2개가 나오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 범주는 어디 여기 1번과 2번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결론에서 얘기하는 건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몇 번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1번과 2번이 다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결론으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몇 번이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1번이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2번 범주가 남아있으면 얘는 문제가 되는 게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얘는 문학이 아니라 뭐에 들어가요?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지금 1, 2, 3, 4번 전제 중에서 몇 번을 지우는 전제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2번을 지우는 전제를 찾으면 1번만 남고요. 바로 위 1번이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면서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1, 2, 3, 4번 중에 2번을 지우는 걸 찾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수로 논리에서 타당하다는 것은요. 결론에서 얘기하는 주어의 범주와 그 다음에 전제에서 확인되는 그 주어의 범주가 예외 없이 일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2번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2번은 이 결론의 예외가 되는 거니까. 그쵸? 맞아요? 그러면 1번부터 보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뭘 좋아하는 사람?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몇 번이 지워지고요? 2번이 지워지고 몇 번만 남아요? 1번만 남는데 바로 이 1번이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으로 뭐 좋아하는 사람?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론에서 얘기하는 주어의 범주와 전제에서 확정된 그 범주가 예외 없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자, 요거는 처음 이런 방식으로 해보는 거니까 2, 3, 4번이 왜 안 되는가도 차분히 한번 점검은 해보죠. 그죠? 2, 3, 4번. 뭐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데 그래도 똑같이 써볼게요. 이건 이미 주어져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확정해야 되는 건 몇 번 범주라고요? 1번 범주예요. 그죠? 이게 확정이 돼야 되는 2번처럼 하면 문학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번하고 2번 말고 어디도 돼요? 몇 번도 있죠? 여기도 있죠. 그죠? 문학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뭐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1번, 2번 외에 뭐까지? 3번까지 후보군이 생기는 건데 딱 봤을 때 이런 거죠. 이 3번만 하더라도 이미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외가 생겨버리네요. 결론에서 얘기하는 주어의 범주는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 가지고 접근하는 건데 2번 전제가 들어가면 3번 범주가 생기면서 이 3번 범주는 이미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외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2번 전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3번도 해볼게요.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1번 범주 말고 몇 번 범주가 있는 거예요? 1번과 2번 범주가 다 살아있게 돼버리는 거네요. 근데 2번 범주만 놓고 보더라도요. 얘는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디에 들어가잖아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범주가 일치하지 않는 예외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번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예술을 좋아하지만 문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예술을 좋아하지만 문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겠네? 그죠? 예술을 좋아하지만 문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뭐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는 겁니까? 그쵸?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술을 좋아하지만 문학을 좋아하지 않는 여기죠? 이 범주의 사람들이 모두 뭘 좋아한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한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 범주에? 그죠? 모두 뭐 2번 범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모두 뭐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범주가 그대로 살아있게 돼요? 2번 범주가 그대로 살아있게 되면서 이 2번 범주는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의 범주가 아니니까 범주가 일치하지 않는
예외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물론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방금 했던 것처럼 결론에서 얘기하는 게 명확히 1번 범주니까 나머지 거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몇 번 범주 날리는 거, 2번 범주를 날리는 것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초점 맞춰서 접근하면 한결 수월할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한번 보시고 차분히 복습도 하세요. 자, 그다음에 3번 같은 건 역시 크법으로 풀리는 겁니다. 그죠? 작년에 이 문제 강의할 때 화면에 이거 뽁 띄게 안 해가지고 어제 PPT 작업하면서 조그맣게 그렸어요. 그죠? 이게 제가 손으로 그리면 너무 잘 안 보여. 좀 삐딱삐딱 해가지고 제가 세상에 대한 삐딱한 시선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원 같은 게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죠? 예. 그죠? 예, 뭐 세상에 대한 뭐 그런 시선을 좀 갖고 있죠. 자, 그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것도 어차피 딱 보니까 얘는 범주가 축구, 머리, 키 3개고 그다음에 문장도 몇 개? 3개. 그럼 무슨 형태? 정원 3단 논법의 형태니까 무슨 법? 크법. 그죠? 그러면 바로 쳐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가는 뭐?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모두니까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럼 뭐예요? 축이면 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축이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축구를 잘하는 어떤 사람 1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축이면 뭡니까? 키, 그죠? 키가 작답니다. 어차피 뭐 작다만 나와 있으니까 키가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제에서 2번 반복되는 게 뭐예요? 축이니까 중개념이 뭐가 되는 거죠? 축이 되는 건데 근데 한쪽은 축이고 한쪽은 크축이니까 형태가 달라요. 그죠? 근데 당연히 얘를 바꾸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얘는 지금 크가 안 붙었기 때문에 위치 바꾸면 뭐로 바꿔야 돼요? 대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not 뭐이면 뭐 낮축인데 이쪽은 낮축이고 이쪽은 크축이니까 얘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버려 두고요. 그죠? 요거 지금 얘는 지금 크가 붙었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위치 바꾸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이때는 대우가 아니에요. 뭐가 붙어서? 크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크 어떻게 되는 겁니까? 키이면 뭐 축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연결이 되네요. 크키이면 축이고 축이면 뭐니까 우리가 결론으로 끌어낼 수 있는 건 뭐이면 크키이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키가 작은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다. 여기에 딱 부합하는 게 있나요? 있네요. 1번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요. 물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런 거죠. 키가 작으면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존재한다.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 진술입니다. 그죠? 아니면 키가 작은 사람 중 일부는 머리가 좋다. 키가 작은 사람 몇몇은 머리가 좋다 해가지고요. 같은 개념인데 표현되는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괜찮죠? 크법으로 푸는 거. 한번 내년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한 문제. 보통 이제 3문제씩 나오니까 한 문제는 크법으로. 파회법을 만들지 말았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파회법이 있는 게 낫죠. 그죠? 그죠? 언젠가 얘기했죠. 아니, 이게 1, 2차 예시문제에 나와가지고. 그죠? 이거 국가직이 오히려 안 돼서 그렇고, 지방직하고. 그 다음에 얘도 추가해야 할 것은 그랬으니까 뭐 찾는 거예요? 전제 찾는 거예요. 그죠? 전제 찾는 거고, 근데 이것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범주가 몇 개예요? 마라톤, 식단, 그 다음에 뭡니까? 근력, 그리고 뭐예요? 그죠? 건강,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요거 지금 보니까 모두라고 나와 있는데 다행히 일부라는 개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3단 논법보다는 그러면 이건 그냥 모두만 있으니까 무슨 논리로 풀면 돼요? 문장 논리로 풀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잡아봅시다. 1번 전제, 그 다음에 2번 전제, 그리고 뭐예요? 결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크법을 쓸 수 없는 건 범주가 마라톤, 식단, 근력, 건강 이렇게 4개가 나왔기 때문에 정원 3단 논법의 형태일 반 크법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다행스럽게 얘는
모두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문장 논리로 풀면 돼요. 그러면 해보죠. 첫 번째 전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마라톤 마이면 뭡니까? 식 또는 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써볼게요. 마라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식 또는 뭐 근력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전제 뭐예요?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뭐하다? 건강하다. 그죠? 모두니까 그냥 그대로 문장 논리로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근력이면 뭐 건강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전제 하나가 비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결론은 뭐가 되는 거죠? 결론은 뭐 마라톤이면 역시 모두니까 마라톤이면 뭐 건강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 그릴 필요도 없는 거죠. 왜 그래요? 모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그죠? 수로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끌어내고자 하는 건 마라톤이면 뭡니까? 건강. 그러면 우리가 이 결론 끌어내기 위해서는요. 일단 뭘 가정해야 돼요? 그죠? 마라톤 하면 그죠? 그러면 해보죠. 여기가 3번일 거기 때문에 4번이라고 써볼게요. 그래서 결론의 전제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면 그죠? 요거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몇 번에서 그죠? 4번과 몇 번? 1번에서 뭐 끌어낼 수 있어요? 식단 또는 근력. 그죠? 그러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생기는 거고 우리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죠. 우리가 끌어내고자 하는 결론은 뭡니까? 건강입니다. 그러면 이게 항상 참이 되려면 식단을 해도 뭐 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도 근력을 해도 뭐 건강해야 되는 건데 2번이 이미 뭐가 나와 있어요. 근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강이 항상 참이 되려면 어떤 전제가 들어가야 돼요? 식단을 조절하는 사람도 모두 뭐하다? 건강하다가 들어간다면 두 가지 경우의 수에서 어떤 것을 택하더라도 식단을 택해도 3번에 의해서 건강하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택해도 2번에 의해서 건강하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항상 참이 되려면 어떤 전제가 추가돼야 되는 겁니까? 그죠? 식단을 조절하는 사람도 모두 뭐하다? 건강하다. 이게 전제로 추가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문장 논리의 전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과정 정리하고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현장에서 손이 떨려서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1번부터 넣어보면 돼요. 그죠? 손이 떨려서 한다, 막 좀 긴장돼서 버벅버벅 된다면 넣어보면 되는 거고, 다만 이 정도는 우리가 경우의 수 많이 해봤던 거기 때문에 복잡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요, 얘도 무슨 법입니까? 5번도. 무슨 법으로 푸는 거죠? 크법. 그죠? 크법이죠. 다만 얘는 환위, 환질 이런 게 좀 필요한 애 같아요. 한번 해보죠. 그죠? 자, 어차피 결론 물어보는 거고, 범주가 몇 개? 민원, 홍보, 그 다음에 뭐, 기획 3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 둘, 셋, 대전제, 소전제, 결론 3개의 진술로 되어 있으니까 정원 3단 논법이니까 무슨 법? 크법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해보죠, 그러면. 가부터 정돈해 볼게요. 가. 자, 어떻게 씁니까? 예. 민원 업무를 선호하는 사람들 중에 뭐 일부는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그죠? 민 이렇게 쓰죠. 크민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홍보 업무를 선호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홍 이렇게 써야 되죠. 예, 좋아요. 크민이면 않는다는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자고 했어요. 그래야만 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기획 업무를 선호하는 사람은 모두니까 굳이 표시 안 해도 되죠. 뭡니까? 기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홍보 업무를 선호한다. 그러면 적어도 중개념이 되는 건 뭐예요? 홍이죠. 근데 홍인데 한쪽은 홍이고 한쪽은 뭡니까? 그냥 홍이니까 그죠? 어딘가를 바꿔줘야만 중개념의 형태가 같을 거예요. 근데 1번에서 바꾸면 이게 뭐가 돼요? 크나통.
아니 이거 바꿔버리면 크가 붙었을 때는 위치만 바꾸니까 크나 통이면 민인데 이렇게 바꿔도 중개념의 형태가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빼고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2번에서 바꿔버리면 이거는 크가 안 붙었으니까 대우로 바꿔서 나 통이면 뭐가 돼요? 나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연결되네요. 그죠? 자, 보세요. 크민이면 뭐? 나통이고 나통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낫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론 어떻게? 크민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낫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 업무를 선호하는 사람들 중에 뭐? 일부는 몇몇은 뭘 선호하지 않는다? 기획 업무를 선호하지 않는다. 그죠? 민원 업무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크가 붙으면 일부니까 그러면 몇 번이 여기에 들어가나요? 그죠? 그리고 요거, 그죠? 4번이죠? 민원 업무를 선호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기획 업무를 선호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잘 붙이고, 크는 위치 바꾸기만, 크가 안 붙은 모두는 대우로 위치를 바꾼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6번도 마찬가지예요. 6번도. 그죠? 이것도 역시, 어차피 정원 3단 논법의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보죠.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만들어 주세요. 바로 어떻게? 크 한이면 뭡니까? 국. 그죠? 두 번째는 그죠? 모두니까 한이면 뭐? 낫 영. 그죠? 영어로 수강하지 않았다니까. 한이면 뭐가 되는 거죠? 낫 영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전제에서 반복되는 중개념은 뭐예요? 한이 중개념이 되는 거네요. 근데 한쪽은 크한이고 한쪽은 그냥 한이니까 이제 어디를 바꿔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2번에서 바꿔버리면 낫한이 돼버리니까 1번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건 뭡니까? 1번이죠? 그죠? 1번 그러면 크가 붙었으니까 이럴 때는 뭐 바꾸기만 가능하다? 위치 바꾸기만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 국이면 뭐? 한. 그러면 나오는 거네요. 그죠? 보세요. 크 국이면 한이고 한이면 뭐? 낫 영이니까 그러면 요거 세 개 연쇄적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크국이면 뭡니까? 낫 영. 그리고 이 의미를 해석하면 그죠? 국어를 수강하는 수험생 중에서 몇 명은 그죠? 뭐 영어를 수강하지 않는다. 그 진술과 일치하는 게 뭐예요? 2번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생각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사실은 결론도 지금 뭐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낫 영이면 뭐? 국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죠. 그죠? 뭐 전제든 결론이든 크 붙은 것들은 위치 바꾸기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 기출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적고 나서 국어를 수강한 수험생 중 몇몇은 영어를 수강하지 않는다 이렇게 잡았는데 선택지에 없어.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여기에서 뭐 바꾼 거? 위치 바꾼 거 찾아야겠죠. 그러면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수강하지 않은 수험생 중 몇몇은 뭐 몇 명은 국어를 수강했다. 그 진술이 있는지 찾으면 이 진술이 없으면 이 진술이라도 선택지 있을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뒤쪽에 보면 이제 7, 8, 90 이렇게 네 문제 남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8번하고 9번 문제는 조금 깊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어서 하면 좀 길 것 같아서 여기서 잠깐 숨 가볍게만 돌리고 나머지 4개 쭉 정돈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합시다. 예.